안녕하세요. 아들딸아니온 조수연 원장입니다. 오늘은 활용도가 높은 처방을 들고 왔는데요. 요즘 첩약 의료보험으로 기능성 소화불량 치료하시는 원장님들 많으실 텐데 쉽게 쓸 수 있는 향사 육근자탕의 가미 방법하고 적응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환자 한약 처방하실 때 아마 유효율 높게 응용해서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식체 환자나 아니면 소화불량 환자가 왔을 때 평이상계통 처방은 많이들 쓰시고 계셔서 잘 아시리라 봅니다. 그런데 한의원에 내원하는 많은 소화기 질환 환자분들은 실증보다는 허증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소화가 안 된다고 바로 한의원에 오시지 않기 때문이고요. 보통 내과에서 2, 3개월 정도 양약을 복용하다가 안 나으면 그때 한의원에서 침 치료하면서 한약 처방을 받게 되는데 이때 이미 급성은 어느 정도 시점이 좀 지났고요. 그리고 나을 만한 사람은 한의원에 오기 전에 알아서 다 좋아지거든요. 그 중에 스스로 회복이 되지 않는 환자들이 한의원에 오시는 거기 때문에 실증약인 평이산보다는 허증약인 육근자탕 계통의 약이 조금 더 유효하고 그리고 치료 효과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군자탕, 육군자탕, 향산육군자탕 등 이런 처방에 대해서 가볍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활용도가 높은 가미 또는 처방 변화를 배우고 임상에서 적용해 보시면 아마 느낌이 좀 오실 거예요. 그럼 육군자탕 구성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육군자탕 구성을 모르시는 분들이 없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군자탕에 반아진피를 넣은 거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사군자탕에 반아진피를 넣었다 또는 이공산에 반아를 넣었다 또는 이진탕에다가 사군자탕을 합방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든 상관이 없고 중요한 거는 쓰임이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사군자탕하고 다른 점이 뭔지 봐야 되는데 반아진피 또는 이진탕에 더해진 의미가 뭔지. 사군자탕은 그냥 단순 진짜 허증만 보는 거죠. 비기 헛까지 책임을 지고 그 외에는 책임을 안 지고 아주 기본적인 처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비장의 기운이 떨어진 상태는 사군자탕으로 보고 여기에 진피가 들어간 이공사는 조금 더 기운의 정차가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사군자탕의 진피 단순하지만은 요거 가지고 또 응용하려면 또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좀 답답한 감이 좀 심하다 그러면은 우리 고방에서 많이 쓰는 진피 일물탕, 귤피 일물탕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진피만 아예 용량을 올려가지고 8g, 10g, 12g 이렇게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후세방의 묘미는 가미에 있어요. 그래서 굳이 한 가지 약재에 굉장히 비중을 크게 두지 않더라도 다른 약물로 약재로 다 조정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기능이 떨어지고 기운도 정체되면서 수액대사가 잘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담음이 생기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육군자탕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군자탕과 다른 거는 비기허 플러스 담음 플러스 기운의 정체까지 세 개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답답할 수도 있고 담음의 증상, 울렁거리거나 신물 오르거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군자탕은 사군자탕만으로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기초방제로 쓰이고 여기다 가미를 해서 바꿔서 쓰는 거죠. 그래서 기원방 정도로 보시면 되고 육군자탕에 진피가 추가된 걸 보면은 이제 기운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잘 돌려주는 쪽으로 진피를 넣은 거고 그래서 진피를 넣었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증상이 있는 게 조금 더 좋겠죠. 가슴, 명치 답답하고 팽만감이 있고 물론 이걸로 대부분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지각이나 지실 같은 약을 더 넣어주기도 하죠. 그리고 반아가 추가된 거는 담의 증상이 있기 때문에 울렁거림, 구역감, 구토, 가래 등이 있으면 좋다는 거지 꼭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육군자탕을 쓸 때 이런 적응증이 있으면 더 좋지만은 없어도 쓸 수는 있어요. 없어도 쓸 수는 있다. 여기에 너무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하나씩 다 따질 필요는 없어요. 있든 없든 이렇게 좀 좋아질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거는 원전에도 나온 내용이지만은 나이 드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어혈하고 담음이 있어요. 자, 판서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나이가 들면 기혈이 부족해지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게 운행에 장애가 오죠. 운행에 장애가 오면은 이거 자체가 기, 혈, 진액의 어떤 수송이나 쓰임에 문제가 와요. 그러면은 보통 기는 수액대사를 하죠. 그럼 이것 때문에 뭐 생기냐? 네, 담음이 생기죠. 그리고 또 이거 말고도 기가 수액대사를 꼭 안 한다고 해도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면 비위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담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다른 방면으로는 혈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걸로 또 어혈이 생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이가 들면 기능이 떨어지면서 젊었을 때보다 담음이나 어혈과 같은 2차적인 노폐물이 2차적 산물이 잘 생긴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담음 어혈이 당연히 젊을 때보다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가 들었다. 그리고 그러면서 소화기 증상 이렇게 하면은 꼭 사군자탕, 담음 증상이 없는데 육군자탕을 써? 그런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써서 그렇게 나빠질 건 없어요. 다만 바나가 조금 조습을 좀 강하게 해주는 작용이 있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속이 말라 이렇게 비틀어질 정도, 이런 분들한테는 좀 주의해서 써야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육군자탕의 진화된 버전이 있죠. 향사 육군자탕인데 가장 많이 쓰는 거죠. 실제로 임상에서는 향사 육군자탕을 많이 쓸 거예요. 그냥 육군자탕보다는. 두 가지 향사 육군자탕 버전이 있는데, 향부자 사인이 들어간 버전이 있고 목향사인이 들어간 버전이 있죠. 그래서 향사 이렇게 보기도 하고 향사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이쪽이 좀 더 유명하죠. 향부자 사인 육군자탕이 조금 더 유명하다. 근데 뭐 대체적인 육군자탕은 이거 다 같이 써요. 다 묶어서 쓰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고, 개인적으로 흉곽 쪽이면은 향부자가 아무래도 전중 쪽이기 때문에 이때 쓰고, 그 다음에 배꼽 쪽, 목향은 좀 아래쪽이죠. 대장 쪽이니까 이럴 때 목향 쓰고, 보통 향부자 사인 버전을 더 많이 사용하거나 아니면 둘 다 가미를 해서 쓴다. 독립보감에서 향사 육군자탕을 찾아보면은 두 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비설에 쓰는 게 있고 불사식 불기식에 쓰는 향사 육군자탕이 있어요. 구성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지금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고 비설에 쓰는 향사 육군자탕 대변문에 보면 있죠. 이렇게 먹으면은 얼마 안 있어서 배가 부르고 안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대변을 보거나 아니면 설사하면은 좀 편해진다. 이럴 때 쓰는 향사 육군자탕. 이때 향사 육군자탕은 보통 쓰는 거랑 조금 다르죠. 이거는 이렇게 처방을 나눠봤을 때 평이산에다가 사군자탕을 넣고 사군자탕에서 복령을 빼고 거기다가 향부자, 축사, 백작약, 산약, 오매를 넣은 거예요. 근데 굳이 복령을 뺄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해요. 왜냐면은 설사니까 복령이 있어도 나쁘진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향부자, 사인, 후박, 진피, 인삼, 백출, 백작약, 창출, 산약, 감초, 생강, 오매. 오매는 설사에 쓰죠. 수렴 작용이 있으니까. 그리고 설사, 배가 아프니까 백작약을 넣어서 좀 그렇게 해주는 것도 있고요. 창출은 조습을 좀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백출하고 같이 쌍으로 썼죠.
산약은 뭐 아실 거고 얘도 못 나가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향사육군자탕이 있어요. 근데 굳이 뭐 요걸 쓸 필요 없이 앞에 기본적인 이런 향사육군자탕에다가 설사에 맞춰서 가미를 그냥 해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꼭 맞춰서 쓰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불사식, 불기식에 나오는 향사육군자탕을 한번 볼게요. 내상비, 비위를 상하면은 음식을 생각이 안 나거나 아니면 음식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다. 불사음식에 쓰는 처방 중에 평이산, 양위진식환, 관중진식환, 생이단, 삼령백출환, 계비환, 이국원, 향사육군자탕 이렇게 있죠. 그래서 향사육군자탕을 쓰는 것 중에 이렇게 입맛이 없을 때, 뭔가 먹고 싶지 않을 때 쓰는 향사육군자탕 계통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입맛이 없는 것만 가지고 허증이라고 진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요거를 헷갈려 하시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좀 이렇게 진단이 조금 어긋날 수가 있는데 입맛이 없는 거는 실증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불사 음식 먹고 싶은 생각 안 들 때 평이산 들어있죠. 그 실증약이잖아요. 그죠? 양유진 식당도 거의 실증약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이 실증이라고 입맛이 있진 않고 허증이라고 입맛이 없진 않고 그런 거죠. 그래서 소화기 허증 환자도 입맛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맛 있으면은 뭐 허증 아닌 거 아니야? 그럼 평이산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소화기 허실을 식욕만으로 따지는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 다시 동의보감 잠깐 보자면, 자, 요거 보시면은 이거는 동의보감의 식상증에 나온 내용인데 이렇게 상식 식상증은 이렇게 많이 먹어가지고 음식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흉복에 정체를 하는 거죠. 명치나 뭐 윗배 쪽이 우선 답답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배가 빵빵한 느낌. 그 다음에 뭔가 먹기 싫죠. 그리고 아니면 그냥 못 먹거나. 그 분명히 나왔죠. 오식 또는 불식. 그래서 실증이라고 해도 당연히 못 먹을 수 있어요. 내가 너무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입맛이 있다 없다 이런 걸 떠나서 이때는 당장 불편하니까 못 먹는 거죠. 입맛도 떨어졌죠. 사실 이때는 잠깐이지만은. 그래서 식욕만으로 따지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트림도 하고 신물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설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냄새나는 방귀, 이거는 하설 이렇게 이어진 거네요. 그러니까 방귀 냄새가 날게 이렇게 좀 이렇게 방귀를 많이 낀다 뭐 이런 거겠죠. 혹은 복통, 배가 아프거나 토하거나 설사하거나 심하면 열이 나고 두통이 생긴다. 보통은 이럴 때 열은 고열은 아니에요. 물론 감염이면은 고열이 날 수 있지만은 기본적인 식상으로 인한 발열은 굉장히 고열이 나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열 나고 그러니까 두통도 정체되니까 두통 생기죠. 왜냐하면 뭐 체에서 오는 분들 중에 머리 아픈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몸살 있는 경우도 있고 여기는 이제 신체통은 없는데 식상으로 인해서 신체통 몸이 막 아픈 경우도 있죠. 그래서 왼쪽 손의 관맥은 평화하고 우측 손의 관맥은 긴성하다. 왜냐면은 이게 비맥이잖아요. 비장맥. 이것이 식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다시 보면 허증이라고 다 입맛이 없는 건 아니고요. 실증도 급증일 때는 입맛이 없어요. 아니면 뭐 먹기가 무섭다고 한다든지. 그리고 허증 환자도 만성적으로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무조건 다 입맛이 없거나 하진 않는다는 거. 요거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여기서 잠깐 중단하고 다시 다른 영상으로 2부를 시작을 해볼게요.